자,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제 자랑을 좀 할까 해서. 변호사님의 자랑? 우리 사무실 자랑이죠. 아, 사무실. 예. 제가 그 재소전 화해 사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많죠.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딱 통계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뭐 국내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까지는 없어도 네. 아마 뭐 탑 10 안에는 아마 제가 많이 처리할 겁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 그만큼 직원들 서류 많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만큼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처리 경험이 그 많은 사무실에 속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재손화해 서비스를 할 때 우리 사무실의 그 장점 이런 부분을 한번 그러면 말씀 좀 드릴까요? 재소전 화해의 그 사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재손화해가 제가 많은 이유가 일단은 제가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금액을, 서비스 금액을 제 의뢰인한테 받는 보수를 많이 낮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벌써 한 10년 이상 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아, 그 가격을 받은 지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가격이 그러면 얼마인데 낮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변호사 보수는 사실 뭐 정해진 정찰 가격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하고 이제 협상해서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게 재손화에는 약간의 어떤 기계적인 절차다 보니까 소송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기계적인 절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수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체로 한 그 100만 원. 그렇죠. 한 100만 원 정도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손화에는 신청하는 쪽하고 상대방 피신청인 쪽하고 이제 두 군데로 구성이 되는데 임대인, 임차인. 그렇죠. 예를 들면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되는데 임대인한테 100만 원, 임차인한테 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또 합해서 한 2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돈을 옛날에 좀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간단한 업무에 비해서 그 금액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좀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특히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저기 건물 주고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임대인 주려고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하기 좀 싫은데 돈까지 이거 많이 내라 그런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임대인도 이제 임차인한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돈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그 재손화해를 좀 꺼리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재손화해를 이제 우리가 벌써 임대차 하면서 야 법으로 뭐 해둡시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기분도 조금 상하고 그렇죠. 내가 뭐 벌써부터 이렇게 안 나갈 그리고 내가 좀만 밀리면 바로 쫓아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계심 때문에 관계도 벌써 좀 이렇게 약간 긴장 상태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고 게다가 또 변호사 보수도 비싸고 이러니까 재손화해를 이제 조금 잘 못하는 그런 약간 요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무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해보면 야, 이 재손화해라는 게 꼭 임대인, 예를 들면 임대차에서 재손화해를 생각한다면 임대인 쪽은 꼭 재손화해가 필요하다. 이게 워낙 이게 뭐 명도가 어렵고 말을 안 듣고 약속 어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게 일부러 안 나가는 것도 망해서 못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재손화를 딱 해두면 이게 이제 판결하고 비슷한 효력이라서 임차인이 이제 이게 약속을 좀 잘 지켜야겠다.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내가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쫓겨날 수가 있다.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더 약속을 좀 지키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절차인데 이게 돈 때문에 꺼리면 안 되겠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좀 금액을 좀 많이 확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입소문을 타고 이제 의뢰인들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저기는 처리하는 수준도 정확하게 하지만 일단 보수가 싸기 때문에 많이 맡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지금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많이 해봄으로써 더 발전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꼼꼼하게 딱딱딱딱. 네네. 처리 노하우도 이제 발전하지만 이 재손화해는 기본적으로 좀 기계적인 절차라 그렇게 업무 노하우다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어떤 그 장점이 있냐면 고객이 많아져야 되는 장점이 이게 사실은 금액을 조금 받고 한 건 재판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변호사로서는 소위 말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나요? 너무 낮은 금액이니까. 이제 다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알 텐데 변호사가 이제 뭐 재소나에 맡을 때 보수를 얼마로 기본 보수를 얼마로 하느냐 이 보면은 최대한 한 지금도 한 5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받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30만 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낮은 금액이고 그렇죠. 그 정도면 사실 한 건으로 치면은 그렇게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재판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약간의 박리담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수를 좀 적게 내지만 거기서 만약에 한 건당 한 10만 원이 남는다라고 치면은 한 10건이면은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박리담 효과가 있어서 그 저는 이제 좀 하게 됐죠. 아, 그렇게 확 낮춰서. 네, 그렇게 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는 약간 너무 가격 파괴라서 시장 교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변호사 업계가 이렇게 뭐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네 얼마 받는데 뭐 왜 그렇게 낮추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항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그 외부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지진 않으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또 이게 우리가 재손화해라는 게 주로 사용되는 분야가 임대차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느낌상 한 90% 이상 이 부분이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재손화의 한 90% 이상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10년 전에 그렇게 가격을 많이 낮춘 이유는 이걸 통해서 한번 그 고객 관계를 어차피 이게 그 부동산 문제니까 네, 그렇죠. 재손화를 통해서 고객 관계를 좀 넓혀보자. 넓힐 수 있다. 저변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부동산 전문 사무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부동산으로 딱 그 어떤 자리매김을 좀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걸 할 거다. 그런데 이제 고객은 부동산 관련된 고객이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건물주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재소전화를 함으로써 저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되잖아요.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그동안에 100만 원 정도를 주고 다른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여기는 30만 원이네. 한번 맡겨볼까? 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일을 시켜보니까 상관없잖아. 비슷비슷하네. 오히려 더 낫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일도 저한테 다른 또 분쟁이 있으면 그렇죠. 부동산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또 의뢰를 하게 되고 여기가 이제 부동산 전문하는 변호사라서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른 일을 맡게 되는 기획 상품이네요. 미끼 상품. 예, 일종의 이제 저로서는 마진이 안 남는 거지만 박리담회로. 예, 이제 고객 관계도 확충하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 노하우들 또 비용 측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 사무실이 재손화에는 많이 그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 영상 계기로 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사무실에 좀 의뢰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잘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내용 칸에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네. 그 아까 보수가 좀 싸다고 그랬는데 그 절대적인 금액도 좀 싸지만 30만 원 금액 불구하고 네. 근데 절대적인 금액도 싸지만 이게 그 우리가 변호사의 보수를 대부분은 좀 임대차 규모가 큰데 그러니까 월 100만 원 받는 데하고 월 차임을 월 1000만 원 받는 데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통상의 이제 재소전화의 보수가 좀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소송물 가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속가. 속가가 좀 크면 클수록 조금 많이 받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상식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그 금액에 불구하고 속가에 불구하고 전부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월 임대차가 3천만 원짜리 건물도 예. 30만 원.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그 점포나 이런 데는 저 변호사 가더라도 뭐 30만 원, 50만 원인데
근데 큰 임대차에서는 다른 데서는 한 1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걸 저는 30만 원을 딱 그 정가로 받기 때문에 차이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은 저한테 재산을 맡기시면 훨씬 더 이제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가 부분을 있겠네요. 챙겨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하여튼 재소전화에 관심 있다, 뭐 해야 된다면 네. 언제든지 로티스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네. 돈 때문에 이게 재손하기가 꺼려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재손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걸 재손하기를 꼭 할 필요가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